여러분, 이 시계는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계처럼 시간을 담는 물건은 더더욱 그렇죠. 이름 하나, 디테일 하나까지도 그걸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꼭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계에 담긴 이름의 의미, 디자인의 이유, 그리고 시간 너머에 담긴 철학까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 시계를 만들어 보면서 그들이 이 시계에 담았던 감정과 의도를 손끝으로 다시 한번 느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스타입니다.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기술은 필요해서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시계 역시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장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시계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는 1분의 오차가 생명을 좌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국의 군대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시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오메가는 영국 해군에 군용 시계를 납품하면서 방수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갑니다. 비, 습기, 진흙 속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케이스를 밀폐하고 고무 패킹을 넣는 실험들이 이어졌죠. 전쟁이 끝난 1948년 오메가는 이 군용 기술을 민간으로 확장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시계가 바로 오메가 시마스터. 단순히 방수가 되는 시계가 아니라 전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일상으로 가져온 시계였던 거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시마스터는 다이버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시마스터는 생활 속에서 물과 습기를 견디는 방수 시계였지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죠. 그 당시에 물과 습기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바다를 상징하긴 했지만 아직 바닷속으로 들어가진 않았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 후 세상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려 했을 때 시계는 또 한 번 진화를 맞이합니다. 1953년 프랑스 해군의 요청으로 블랑팡 50 패텀즈가 등장하면서 현대적인 다이버 워치의 시대가 열립니다. 높은 수준의 방수 성능, 회전 베젤, 야광 인덱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이버 시계라고 부르는 기준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 1957년 오메가는 시마스터 300을 출시하며 그 흐름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오메가가 만든 다이버 시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바닷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기술과 우아함의 균형이었죠. 그리고 1995년 제임스 본드의 손목 위에서 시마스터는 전설이 됩니다. 피어스 브로스넌이 착용한 시마스터 프로페셔널은 단숨에 007의 시계로 각인되었죠. 그 이후 시마스터는 단순한 다이버 워치를 넘어 세련된 첩보원의 상징이 됩니다. 기술적 완성도, 디자인, 그리고 영화 속 이미지가 결합되며 시마스터는 럭셔리와 실용성, 모험과 품격을 동시에 상징하게 되죠. 그 순간부터 오메가는 단순히 시계를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야기와 상징을 파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마스터는 오메가의 얼굴이자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죠. 그런 전설적인 시계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요? 바다를 향한 인간의 소전, 이제 우리 손으로 함께 해보시죠. 이 시계를 처음 봤을 때 떠오른 건 오래된 다이버 헬멧 같다는 인상이었습니다. 둥글게 다듬어진 윤곽 안에 단단함이 느껴졌고 6시 방향의 데이트 창이 시계 전체에 묘한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툴워치이지만 단순히 기능만 있는 건 아니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케이스 직경 42mm, 러그 투 럭 49mm, 두께 14mm, 러그폭
20mm. 손목 둘레 17.5cm 기준으로 착용했을 때 존재감은 있지만 과하진 않습니다. 러그가 짧아서 체감 크기는 40mm급 다이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글라스는 살짝 돔 형태의 미네랄 글래스가 적용돼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빛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다이얼 컬러가 한층 고급스럽게 표현됩니다. 베젤은 단방향 회전 베젤이 적용되어 실제 다이빙 타이밍 기능을 재현하고, 클릭감은 직접 튜닝에 부드러우면서도 정교하게 조절해 놨습니다. 인서트는 세라믹 소재로 시계에 한층 더 깊이감과 광택을 더해줍니다. 다이얼은 매트 블랙 다이얼에 화이트 인덱스가 대비되어 전통적인 다이버 시계의 가독성을 살렸습니다. 인덱스는 바와 원형이 조합했고 핸즈는 스켈레톤 타입의 디자인입니다. 인덱스와 핸즈에 야광 처리가 되어 있지만 야광빛이 점차 줄어들며 클래식한 분위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메탈 브레이슬릿은 브러쉬드 처리되어 있고 마감도 깔끔한 편입니다. 특히 러그와의 일체감이 좋아 손목에 자연스럽게 감깁니다. 이 시계에는 제가 튜닝한 NH35 무브먼트가 들어있고 타임그래퍼 테스트 결과 1호차는 약 플러스 마이너스 5초, 비트 에러는 제로, 앰플리튜드는 290 정도로 일상용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직접 착용해보면 첫인상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무게감이 적당하고 러그 설계도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착용감이 좋은 편입니다. 정장에도 무리 없이 어울리고 캐주얼에도 과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차고 있으면 어딘가 첩보원이 된 듯한 느낌도 듭니다. 튀지 않지만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 어떤 분들께 추천드릴까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 다이버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 첩보물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시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은 분이라면 분명 이 시계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시계가 제 컬렉션에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조립하는 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계 조립이라는 여정 속에서 시계 이외에 다른 가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